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 투자 이해 및 투자 유치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된 김동하라고 합니다. 저는 한성대학교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벤처기업이죠. 트윈플러스 파트너스라는 영화 배급, 투자, 제작 회사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언론사 미디어 출신이고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상장사 CFO를 지냈고 그리고 벤처 캐피탈리스트를 거쳐서 이 어떻게 보면 업계와 학계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어서 짧으나마 여러분들한테 그 다양한 경험들을 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초기 창업분들한테 항상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지만 좀 간과하기 쉬운 것들을 이제 보통 설명을 드리곤 하는데 대표적인 걸로 이제 용어보기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몇 가지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지금의 문화예술 쪽에 뭔가 투자 유치라든가 지원금이나 이런 방향성은 어떤 형태로 보면 오프라인의 작품으로서 어떤 컨텐츠로서의 가능성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어떤 사업화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지원금이라든가 투자금들이 많이 이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제 콘텐츠나 미디어 같은 경우를 개념적이지만 한번 구분을 해보고자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이 보는 책 같은 경우에 오프라인 서점, 오프라인 책이나 이제 신문을 예를 들어 보면 책이나 신문 같은 경우는 미디어일까요? 콘텐츠일까요? 어떻게 보면 두 가지가 다 결합이 된 겁니다. 우리가 책을 읽었다 할 때 책은 책 안에 있는 콘텐츠를 읽는 것일 거고요. 그리고 책을 빌렸다라든가 책을 뭐 들고 왔다라고 할 때는 책이라는 미디어, 소재. 그래서 여기서 미디어란 뭐 작은 의미에서는 이런 매개체뿐 아니라 거의 모든 소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책이라는 것은 신문이라는 것은 종이신문이라는 것은 미디어와 컨텐츠가 결합된 것이죠. 특히 인터넷이 등장을 하고 디지털 세상이 오면서 대표적으로 드러난 것이 미디어와 컨텐츠 결합되어 있던 것에서 컨텐츠가 분리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컨텐츠란 말은 내용물이란 말은 그때부터 등장한 단어인 거죠. 분리되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인터넷의 등장과 동시에 많이 확산된 용어입니다. 우리가 책을 또는 우리가 특히 기사를 신문을 어떻게 읽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이 다 스마트폰이나 포털이나 뭐 태블릿 PC나 뭐 이런 쪽으로 볼 겁니다. 그건 뭐냐? 신문에 있었던 컨텐츠가 분리돼서 여러분의 스마트 기기 속으로, 여러분의 뭐 PC 속으로, 여러분 회사의 뭐 노트북 속으로 각각으로 나누는데 분리돼서 소비되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어떻게 보면 지금 세상에 문화예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콘텐츠가 통칭되는 여러 가지들은 핵심은 분리 그리고 디지털화돼서 분리돼서 소비되는 그게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와 콘텐츠의 핵심은 구분할 때 이제 그 분리가 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플랫폼 경쟁을 많이 하지만 문화예술 쪽에서도 플랫폼의 이야기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이 뭔지만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컨텐츠와 엔터테인먼트를 어떻게 보면 보다 넓고 빠르게 생산하고 소비하는 아주 강력한 마켓플레이스가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대표적인 특징은 플랫폼은 양면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자와 공급자가 가까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의미는 제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플랫폼은 뭐 어렵게 생각하고 하나도 없는 것 같고요. 그냥 공유하는 모든 것으로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이다 하면 인천공항에는 하나의 플랫폼에 전 세계 300개 넘는 에어라인들이 하나의 인천공항 플랫폼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죠. 온라인 플랫폼에서 뭐 유튜브를 예를 들자면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생산하고 공짜로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실시간으로 그 많은 용량들을 받아줄 수 있는 건 말씀드렸던 반도체와 클라우드 기술의 진보가 가능했기 때문이고요. 그런데 특징은 뭐냐면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당히 가까워지는 예전에는 그런 노래도 있었습니다. 뭐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다 뭐 이런 것처럼 일방향으로 쌍방향 소통이 아니고 방송국에서 아주 극소수가 만들어냈던 컨텐츠를 많은 사람들이 절대 다수가 보기 시작했고 방송 시청자 가입수에 따라서 방송국의 밸류가 올라갔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말 많은 유튜버들이 그러니까 거의 소비만 하던 사람들이 대거 생산에 참여를 하는 형태입니다. 문화예술의 경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도 준비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기획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들이 대부분 유튜버
또는 뭐 어떤 형태의 크리에이터들로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한편으로는 우리의 시장이 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우리의 경쟁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플랫폼 세상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가까워진다. 이게 문화예술 쪽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다. 뭐 이런 점은 제가 먼저 짚고 그 다음에 그런 방향에서 많은 지원 사업들과 많은 투자 활동,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게 뭐 3D가 됐건 홀로그램이 됐건 메타버스가 됐건 이런 식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활동들로 자금이 많이 흘러간다. 이런 트렌드는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투자를 받는 주체는 여러분이 아마도 창업을 하신 분도 있을 거고 준비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아마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이걸 개인 사업자로 할 것이냐 아니면 법인 사업자로 할 것이냐. 자, 장단점이 많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그 전문가들 의견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어떤 형태로든 외부 자금을 유치하는 과정에 있어서 투자를 받고 싶다 하면 저는 이제 법인을 할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투자 유치를 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꼭 그 짚고 넘어가야 될 용어가 이제 캐피탈입니다. 자본입니다. 자, 자본 그리고 투자 뭐 이게 정말 복잡한 용어지만 그냥 제가 간단히 하나만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이 창업을 특히 문화예술 쪽 창업을 할 때 자본의 원천, 그러니까 돈의 원천을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돈의 원천을 내 돈으로 할 것이냐, 그러니까 자기 자본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남의 돈으로 할 것이냐, 타인 자본을 할 것이냐, 이거는 항상 구분을 하고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본을 받는다는 얘기는 기업으로 해서 주식회사를 해서 설립을 해서 투자를 유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투자라는 것은 뭐냐? 자본을 던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라는 것은 자본을 자기 자본으로 받고 돈을 받고 대신에 뭘 준다? 주식이라는 걸 주는 겁니다. 그리고 타인 자본으로 그러니까 남의 돈으로 내가 사업을 하겠다라는 것은 은행에서 말하자면 돈을 빌리는 형태입니다. 그럼 그 돈은 어떻게 됩니까? 갚아야 되는 것이죠. 이자를 주고 갚아야 되는 것이지. 대부분의 지원금들은 이제 그 뭐 비용으로 활용을 하면은 인정을 받는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가장 접하기 쉬운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신보기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이런 형태가 어떻게 보면 타인 자본, 그러니까 은행과의 문턱을 가깝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들입니다. 공공조직들입니다. 그리고 뒤에도 말씀드릴 뭐 엑셀러레이터라든가 뭐 엔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투자를 받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디딤돌이 되는 그런 자본의 생태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고민을 해야 되고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투자를 받아서 지분을 주고 이렇게 섞이기는 싫고 돈을 빌려서 갚으면서 내가 성장해 나가고 싶다. 그렇다면 법인 사업자로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다. 뭐 이런 기업 창업의 형태도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 유치가 우리가 다뤄야 될 분야이기 때문에 투자 얘기를 계속 해나갈 텐데요. 이번 시간 마지막으로 투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투자를 하게 되면 주식을 발행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발행했을 때의 가격, 이걸 이제 파밸류, 액면가라고 하는데요. 내가 초기에 투자했을 때 가격보다 기업 가치를 어느 정도 높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가격을 높은 상태로 투자 유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일찍부터 창업 초기에 투자를 받게 되면 내 가격과 다른 사람의 가격이 차이가 크지가 않게 되면 다른 사람들한테 이 회사에 너무 많은 지분을 뺏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나 10배수 투자 받았어, 5배수 투자 받았어 이런 것들은 뭐냐면 내가 초기에 자기 자본금을 넣었을 때보다 다른 사람들의 가격을 몇 배로 받아서 함께 그 돈으로 기업 가치를 성장시켜 나가면서 내 지분율이 줄어드는 것을 최소화해 나가면서 사업을 주도권을 갖고 가져갈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래서 아주 초기부터는 투자 유치에 뛰어드는 것은 저는 좀 경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 정도 이야기 말씀 나누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투자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